자, 147쪽에 상대도수가 그 그래프고 여기가 마지막 단원입니다. 오늘은 여기를 다 끝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상대도수 보이시죠? 상대도수 옆에 보면은 쭉 내용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비율이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상대도수. 자, 상대도수라는 건 뭐냐?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상대도수라고 한대. 우리 비율이 뭐죠? 시은아? 비율이 뭐예요? 비를 어, 소수나 분수로 나타내는 것. 어, B는 뭔데? 알겠습니다. 도윤아, 혹시 비율이 뭔지 알아? 비율? 어? 똑같이? 뭘 똑같이 말한다는 거야?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걸 똑같이 말한다는 거죠? 어, 뭐? 얘가 말하는 거? 나는 상대도수를 물어보면 나는 상대도수를 얘기했고 비율을 물어봤는데? 어? 어. 비율 뭔지 아세요? 경민, 네, 비율이 뭐죠? 비를 어, 비를. 소수나 분수로 나타내는 시은이랑 똑같네? 대답이. 그럼 B는 뭐야? 몇 대 몇,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B나 비율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B하고 비율은 시은이는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지? B랑 비율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다른 거야? 같은 거.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건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표현이 다릅니다. 표현이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B를 A 대 B라고 했다. B는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요거죠.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전항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거를 후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걸 비율로 나타내면 뭐분의 뭐예요? B분의 A입니다. 그 두 개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이 다른 거야. 그럼 어떤 내용이냐?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사건을 보는 거야. 전체와 특정 사건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금 요 교실에 4명이 있죠. 나까지 포함해서. 자, 4명이 있는데 이 교실에 전체 학생, 우리 전체 인간에 대하여 안경 쓴 사람의 비를 하면 몇 대 몇일까? 3대 1, 3대 1이라고 답이 나왔어요. 자, 3대 1이다. 시은이는? 저 질문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집중해, 이 새끼야. 자, 우리 전체 이 네 명에 대해서 안경 쓴 사람의 비. 1대 4. 1대 4가 되는 거죠. 3대 1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수치도 틀렸고 순서도 틀렸습니다. 우리가 비율이나 비는요, 적는 요령이 있어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후항은 전체량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A, 여기 전항은 비교량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내가 뭘 보고자 하는지, 즉 요놈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되는지 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비율은 우리가 보통 분수로 표현을 하지. 얘가 뭐야? 얘가 전체량이야. 얘는 비교량입니다. 그럼 비율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가 쉬워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중에 안경 쓴 사람의 비율은 4분의 1. 알겠어요? 이게 1대 4인 겁니다. 1대 4. 비율이라는 거는 그냥 비교해 보는 거야. 비교해 보는 건데, 분모는 뭐가 들어간다? 전체량. 전체량. 그리고 분자에는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전체에 대해서, 내가 전체에 대해서 여기는 얼만큼이야 를 보고자 하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율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비로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뒤에가 분모입니다. 얘가 앞에가 분자고요. 근데 전체량은 내가 말하기 나름이야. 항상 이 네 명이 전체가 되지는 않아요. 전체는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전체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네 명인데 요 강의실에 있는 네 명 중에 4명에서 학생 중에 안경 쓴 사람의 비율은 하게 되면 그때는 3분의 1이 되겠지. 그죠? 3분의 1. 근데 상대도수란 건 뭐냐? 비율인데 당연히 뭘 보겠어? 비율이라고 하면은 전체에 대해서 각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각 계급의 상대 도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계급이 총 몇 개입니까? 계급이 4개죠. 경민, 계급의 크기 얼마? 10. 시은아, 여기에 계급값 얼마야? 이 계급의 계급값. 도윤, 이 계급의 계급값 얼마야? 이 계급의 계급값. 너 이렇게 문제를 잘 못 들어. 몰라요? 경민, 요 계급의 계급값이 얼마예요? 60 이상 72만. 지랄지, 웬놈스키야 그냥. 내가 계급값 여기 따로 없어.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2명의 점수 너네 알아 몰라? 몰라서 너네 2명의 점수를 몇 점이라고 하자? 이 2명의 점수가 60 이상 70 미만이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2명의 점수를 너네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임의로 몇 점이라고 해보자? 64.5? 왜 64.5야? 65라고 해보자고. 여기와 너네들의 평균 점수로 하자고. 그때 이 가운데 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급값이라고 한다고요. 계급값.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2명은 몇 점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75점이라고. 그걸 계급값이라고 한다고요. 계급값. 알겠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있는데, 내가 각 계급에 대한 상대도수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 자, 상대도수란 건 뭐다? 비율이다.
비율은 뭐다? 전체분의 비교량이다. 자, 전체 학생이 몇 명이죠? 8명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2명에 대한 상대도수는 얼마냐? 8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는 우리가 보통 중학교 이상에서는 소수를 잘 표현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소수가 0.4 곱하기 0.3 뭐 이런 건 쉽지만 이런 거보다는 5분의 2 곱하기 10분의 3이 낫다 이거야. 너네가 나중에 계산할 때는. 알겠어요? 숫자를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이 계산보다는 이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상대도수는요. 소수로 주로 표현을 해요. 소수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8분의 2는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얼마다? 0.25가 되죠. 0.25. 그지? 이거를 우리가 상대도수라고 하는 거야. 상대도수. 그럼 나머지도 뭐 나오겠죠. 얘도 얼마겠어? 0.25겠지. 그죠? 얘는 얼마일까요? 8분의 3이죠. 약분 안 되네. 보통 분모 8일 때 우리 얼마 곱해? 분모 8일 때 소수로 고치려면은 분모 8일 때 얼마 곱해? 이 초딩 때 안 했어? 0.125 0.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해요? 야, 2분의 1이다. 이게 분모가 2일 때는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해요? 5를 곱해서 10으로 만들잖아, 그치? 10분의 5에서 0.5 하잖아, 그치? 4분의 1이다. 분모 분자 얼마 곱해? 10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뭘 곱해요? 25 곱하지? 초딩 때 했을 텐데. 자, 8분의 1일 땐 뭐 곱해요? 분모 분자에? 125. 1000분의 125가 되는 거죠. 얘는 10으로도 못 바꾸고 100으로도 못 고쳐서 이런 걸 했잖아, 그치? 알겠습니까? 자, 이거 2학년 1학기 때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들 몇 개로 있다가 배울 건데 한두 달 있다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2분의 1은 왜 5를 곱하냐? 자, 10이라는 거는 2하고 5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 10이라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소인수분해 배웠잖아, 그치? 소인수분해. 자, 나 소인수분해 못한다. 손 없지? 자, 일단 10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얘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2 곱하기 5죠. 그죠? 즉 2가 있으면 5를 곱해줘야지 10이 되는 거야. 또는 5가 있으면은 2를 곱해줘야지 10이 되는 거야. 자, 100이라는 거 소인수분해 해볼게. 뭘로 나눠져? 2로 나눠지죠? 50. 또 2로 나눠지지? 25. 요번에 뭘로 나눠져? 5로 나눠지죠? 얼마? 5. 더 이상 안 나눠지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불러봐, 시은아. 하품 그만하고.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제곱? 2 빼고 2 빼고? 네. 그죠? 네. 잡아. 2가 몇 개고 5가 몇 개야? 2가 2개고 5가 2개지. 그래서 얘가 얼마야? 4지. 4한테는 25를 곱해주는 거고 25한테는 4를 곱해야지 100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000도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1000까지만. 뭘로 나눠져요? 2로 나눠지죠. 또 2로 나눠지지. 또 2로 나눠지지. 그 다음에는 5로 나눠져. 그 다음에 또 5로 나눠져. 자,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돼. 이 개수가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2의 세제곱이 얼마야? 6이라고 하지마. 8. 5의 세제곱 얼마예요? 125. 그래서 8한테는 125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125한테는 8을 곱해주고요. 우리가 10이나 100이나 1000을 만들 때. 알겠죠? 예. 그럼 봐봐. 자, 다시 와서 8분의 3이야 얘는 비율이, 그지? 이걸 우리가 상대도수라고 하는데 상대도수는 보통 소수로 표현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소수로 고쳐볼 거야. 분모 분자 얼마 곱해준다? 125를 곱해준다. 분모 분자에 125를 곱해준다.
똑같이. 그래야지 분수의 크기가 안 변하죠. 그럼 몇 분의? 1000분의 얼마? 암산해. 3000 나왔어. 넘어가 버렸어. 375 300 3000 얼마? 0.375 이렇게 된대요. 알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얘 몇 분의 몇이에요? 8분의 1이죠. 8분의 1은 우리가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해준다고요? 125씩 곱해주니까 얼마? 0.125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적어보게 되면, 자, 어떻게 나오냐? 요렇게 나오는 거야. 0.25, 0.25, 0.375, 0.125 요런 식으로. 자, 요게 이게 뭐다? 상대도수다. 도수 분포표상에서 이루어지는 상대도수라는 게 요런 거다. 요거를 우리가 상대도수, 이 계급의 상대도수, 요 계급의 상대도수, 요 계급의 상대도수 요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상대도수 누구나 쉽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치?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당연히 상대도수도 잘 구하셔야 되고요. 상대도수의 성질을 아셔야 됩니다. 성질. 2번 별표 치세요. 자, 상대도수의 특징이요. 자, 이렇대. 각 계급의 상대도수는 0 이상 1 이하의 수로만 된대요. 그러겠죠. 만약에 상대도수가 0이 나왔을 때는 도수가 몇이란 얘기일까요? 0이란 얘기겠지. 그치? 당연하죠. 그리고 상대도수를 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무슨 분수냐? 진분수가 나옵니다. 진분수. 진분수가 뭐죠? 그럼 가분수는 가짜 분수야? 누가? 맞아, 진짜 분수는 맞아. 그죠? 자, 분모가 더 큰 거죠. 분모가 분자보다 이렇게 더 큰 거. 그럴 때 우린 진분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얘랑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분수라고 부르지. 가분수. 자, 진분수 이렇게 되는데 얘네는 상대도수는 무조건 진분수로 나와요. 진분수. 근데 가장 클 때는 1까지도 나옵니다. 1은 분모 분자가 같을 때죠. 근데 1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1이 나오는 경우는 이런 거야. 전체가 8명인데 여기에 도수가 8명인 거야. 그럼 애초에 도수 분포표를 잘못 짠 거지. 그치? 계급 이 하나만 표현하잖아. 그치?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60 이상 100 미만.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여기 8명. 합계 8명. 이러면은 우리가 표로 보는 의미가 있어요? 없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상대도수가 8분의 8이라서 1이 나옵니다. 근데 1은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요건 별거 아닌데, 요건 별거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각 계급의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대. 정비례. 경민아, 많이 졸린가 봐. 정비례 얘기하고 자. 정비례가 뭐야? 너 지금 좀 약간 페인 같아. 너 뭐 밤샜어? 아니요. 괜찮아? 저 집에서 좀 자다. 정비례가 뭐죠? 경민아? X가 어. 1 빼 2
2배, 3배 변함에 따라 어, y도 어, 1배, 2배, 3배 변하는 거야? 1배라는 건 없어요. 예. 근데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 도윤이 정비례 알아? 뭐라고? 반비례는 뭐야? 어. 아, 굿. 아주 좋습니다. 정비 알지? 예. 상대 도수도 그런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 봐. 여기에 상대 도수가, 예, 도수가 여기 1인 이 계급에 상대 도수가 얼마예요? 0.125가 나왔지, 그치? 0.125가 나왔잖아, 그치? 근데 두 명인 여기에 상대 도수를 봤더니 너네 둘은 두 명이니까 당연히 같은 거고, 그리고 한 명일 때보다 몇 배가 변했어? 2배가 변했죠. 그랬더니 상대 도수 보세요. 몇 배 변했어요? 2배가 변했다는 거죠. 여기는 몇 배가 변했습니까? 3배가 변했죠. 상대 도수 또한 3배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나는 상대 도수 쪽을 쉽게 생각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이거 하나만 구해. 하나만 구해. 뭘 하나만 구하냐? 얘 하나만 구해. 8분의 1, 0.125야. 그러면 한 명당 상대 도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내가 일일이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각각 몇 배가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똑같이 진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상대 도수 싹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왜? 정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상대 도수의 성질 또 하나. 자, 이런 정비례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 자, 상대 도수는요, 얘네들을 다 합쳐놨을 때 항상 얼마냐? 1이 나옵니다. 1. 왜? 비율의 만땅이 얼마야? 비율의 만땅? 1이야. 가끔씩 이거 잘 모르는 애들 100%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100%는 비율이 아닙니다. 이름이 따로 있죠. 그치? 백분율이라고 그래. 백분율이란 건 뭐야?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거야. 경민아, 알겠어요? 예, 100%도 100으로 나누면은 비율이 되는 거죠. 비율은 항상 1입니다. 만땅이. 뭘 하든 비율은 항상 1이에요. 만약에 1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 전체는 4명인데 안경 쓴 사람이 5명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비율이 막 1.2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돈이나 이런 수치상으로는 비율이 1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200%의 힘을 발휘했어. 100%의 힘을 발휘하면은 나의 한계치를 다 발휘한 거야. 근데 200%는 뭐야? 나의 한계치가 2배가 된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는 비율은 만땅이 1입니다. 자, 그리고 봐봐, 이제 도수 분포표가 있고 상대 도수 분포표가 있어요. 도수 분포표는요, 얘만 적어놨을 때 요렇게. 그럼 상대 도수의 분포표는 뭐냐? 이제 여기다 상대 도수를 같이 적어놨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상대 도수 특징도 알았고 하는 방법도 알았어. 그래, 이제 앞으로 도수들 보면은 여러분이 상대 도수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제 반대로 거꾸로도 나와. 여기가 이렇게 없어. 이렇게 상대 도수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상대 도수 가지고 도수를 어떻게 구하냐? 이걸 공식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공식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봐. 우리가 상대 도수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돼. 전체 도수분의 해당 계급의 도수야.
그치?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봐봐. 내가 해당 도수를, 여기에 해당하는 도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서, 여기 해당 도수가 여기 있잖아.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넘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는 어떻게 구한다? 상대 도수에서 전체 도수를 곱해주면 되겠대. 즉 내가 0.25에다가 전체가 8이잖아, 그치? 8을 곱해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도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마치 공식처럼 외우지 마세요. 공식처럼 외웠다간 까먹습니다. 물론 뭐 되게 가벼운 식이긴 하지만 외울 거면 외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기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 식만 아시면 됩니다. 상대도수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요 식을 적어봐. 내가 상대도수를 어떻게 구했지 하면은 그럼 얘 구하려면은 쟤를 넘기면 되겠구나 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1번. 전체 몇 명이니? 40명이에요. 40명인데 여기가 안 나왔어. 여기가 안 나왔어. 자, 여기가 안 나왔지만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보니까 봐봐. 여기 보니까 6명이 0.15래. 이 6명에 대한 상대 도수는 이렇게 나왔겠지. 40분의 얼마? 6. 그죠? 요게 0.15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나의 스킬을 알려줄게. 어차피 상대 도수는 도수와 정비례하기 때문에 내가 한 명당 상대 도수를 알아보는 거야. 그럼 0.15를 뭐 해주면 돼요? 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한 명당의 상대 도수 값이 나오겠죠. 그죠? 뭐 성이 어떻게 나눠요? 뭐 분수로 고쳐서 나누든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뭐 아니면 0.15를 직접 내가 필산으로 이렇게 나누든 뭐 알아서 한번 나눠보세요. 아니면 암산으로 하든. 자, 한번 나눠볼까? 요렇게 필산으로 직접 나눠볼게요. 6 안 들어가지. 띡 안 들어가죠. 몇 번 들어가? 15에 2번. 아우 좋아. 30 얼마?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럼 0.025가 한 명당 도수 하나당 상대 도수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 4명이네. 여기다 4를 곱하면 되잖아, 그치? 얼마인 거야? 0.1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제 이것도 선생님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나는 지금 너네들한테 한 명당 이거를 계산을 해줬잖아. 그치? 근데 여기 보니까 짝수지. 그치? 그리고 얘가 약간 값이 이렇게 지랄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2명당을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2명당.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는 2명이 몇 번 들어가 있어. 3번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걸 3으로 나눠주면 좀 쉽잖아. 0.05잖아. 그치? 2명당 0.05인 거야. 2명당. 알겠어요? 그죠? 그럼 이 4명이라는 거는 2명이 2번 들어갔잖아. 그치? 그래서 0.1이 되는 거고, 8명은 2명이 몇 번 들어갔어? 4번 들어갔잖아. 그냥 여기다 4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0.2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모르더라도 다 더해서 너는 항상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를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봐봐. 그럼 여긴 0.25래. 0.25? 여기 얼마 곱해진 거야? 5가 곱해졌네? 그럼 넌 몇 명? 10명. 그럼 굳이 여기 계산 안 해도 되죠. 물론 이거 보고 6명이 이게 6개가 곱해졌네 해서 12명 하셔도 되고, 다 더한 게 40이에요 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구하는 방법은 요령껏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은 요렇게도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홀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명당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 나는 가끔씩 3명당, 4명당 그렇게도 풉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해보면 되고, 자 2번 볼까요? 점심 식사 시간이 10번째로 짧은 학생, 여기서부터 짧은 거죠. 속하는 계급의 상대 도수로 구하시오. 10번째로 짧은 학생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봤을 때 10등이지. 10등 어디 포함되어 있어? 어떤 계급에? 10 이상 15분 미만. 거기에 상대 도수로 구하래. 문제 잘 읽어요. 이거 문제 답을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 신나가지고 15분 미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거기에 상대 도수로 구하라고. 얼마? 0.15. 알겠습니까? 별거 없죠? 자, 그리고 뒤, 옆에야 뒤에 148쪽. 자, 그래프 볼게요. 자, 상대도수의 그래프. 상대도수의 그래프란 건 뭐냐? 상대도수의 분포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얘도 이젠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이 있고요. 꺾은 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규칙은 앞에서 배웠던 것과 동일하고 단지 다른 점이 뭐냐? 랄랄랄랄 일로와. 자, 모든 게 다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데 단지 다른 점이 뭐냐면 요 세로축이야. 세로축의 단위가 이제 도수가 아닙니다. 뭐 1명, 2명, 3명, 4명 이런 식으로 갔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여기는 0.1, 0.2, 0.3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한 칸의 크기를 0.2, 0.4 이렇게 0.2씩 잡는 경우도 있고요. 0.05 상황에 따라서 0.05, 0.1, 0.15 이런 식으로 0.05씩 잡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단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1, 2, 3 이런 게 아니야, 상대도수는. 그래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꽉 채우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쭉쭉쭉쭉 해주면 되고,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0이다 생각하고 해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넓이 같은 것도 물어볼 수도 있어. 그것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와 같다? 이 직사각형 전체 넓이의 합과 같다. 알겠습니까? 뭐 계급이나 이런 건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문제로 볼게요. 자, 2번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전시회에 입장한 관람객 40명이래요. 40명. 40명의 나이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앞에는 좀 끊어놨어. 12살 그 미만이 없나봐. 그러니까 시작이 12살부터인가 봐요. 계급의 크기 얼마예요? 4. 총 계급 몇 개 나와 있죠? 6개요? 5개 나와 있죠? 그냥 점의 개수만 봐도 되는 건데, 그래, 6개라고 그렇게 해놓네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표로 만들 줄도 아셔야 됩니다. 내가 12 이상 16 미만, 16 이상 20 미만 요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28 이상 32 미만 해가지고 여기 도수 그리고 상대도수 이렇게요. 표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를 보고 뭐 이렇게 쫙쫙쫙 나오겠지. 그리고 마지막 합 여기는 40명, 상대도수는 1.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을 구하래. 도수가 가장 작다는 건 누구도 작다는 거야. 상대 도수 또한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정비례하니까. 어디야? 계급을 구하래. 뭐라고 적어야 돼요? 시작. 12 이상 16 미만. 정확하게 한글로 적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건방지게 이렇게 적지 마. 알겠어? 틀려. 12 이상 16 미만. 자, 2번
나이가 20세 이상 24세 미만인 여기죠. 여기 아 뭐야 여기죠. 여기에 계급의 도수를 구하래요. 상대 도수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상대 도수 0.4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도수는 어떻게 구한다? 상대 도수에다가 전체 도수를 곱해준다. 전체에 0.4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몇 명? 16명. 경민아. 경민이 생각 중이니? 생각하고 있어? 여기 앞에 보세요. 자, 그리고 149쪽 여기 별표 좀 칩니다. 별표 좀 치세요. 요게 이제 상대 도수의 좀 특별한 부분인데, 자 뭐냐면 봐봐.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 비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우리가 막 반끼리 수학 점수로 비교를 하고 싶어. 근데 1반하고 2반을 비교하는데 1반도 30명이고 2반도 30명이면 괜찮거든요. 근데 1반은 50명이고 2반은 30명이래. 이렇게 된대. 그럴 때는 비교가 살짝 어렵습니다. 비교가 살짝 어려워요. 이런 거 있잖아. 막 내가 농구 자유투 아시죠? 그거를 10번을 해서 이게 경기를 할 거야. 10번을 해서 경기를 하는데 경민이는 아주 따뜻하고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날 운동장에서 10개를 던졌어. 그리고 도윤이는 비가 엄청 와. 거기에서 자유투 10개를 던졌어. 그리고 시은이는 눈이 막 펑펑 내려. 엄청 춥고 손이 너무 시려워. 그런 상황에서 자유투 10개를 던졌어.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좀 불가능하잖아. 그치? 근데 그런 다른 상황에 있어서 이 상대 도수는 좀 비교가 가능하대. 한번 보세요. 자,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는 각 계급의 도수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보단 상대 도수를 구하여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두 자료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함께 나타내면 두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수 같은 거 한번 얘기해보자. 1반이 50명이야. 2반은 20명이래.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어떤 한 계급을 봤어. 60에서 60 이상 70 미만. 그 점수대를 봤는데 1반은 여기에 10명이 있대. 그리고 2반은 여기에 4명이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1반에는 60에서 70명의 60 이상 70점 미만인 애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1반하고 2반하고 비교해봐. 60 이상 70 미만이 누가 더 많어? 그냥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1반이 더 많죠. 그럼 그 반 내부에서 생각해봐. 그럼 1반에는 60 이상 70 미만인 애들이 10명이니까 제일 많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 2반에는 얘 4명이 있으니까 60에서 70 이상이 더 많어. 1반이 10명이니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죠. 그죠? 이렇게 도수로 했을 때는 비교가 어렵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상대 도수로 이렇게 나왔어. 얘는 만약에 0.3이래. 그리고 얘는 0.25래.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각 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의 1반은 60 이상 70 미만의 비율이 0.3만큼 거의 30%만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비중이 있죠. 그죠? 2반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이 0.2라고 할게. 0.2라고 딱 해버리면은 얘는 그렇게 큰 2반에서는 60에서 70 미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3번 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진로 체험에 참가한 A 중학교 학생 100명하고 B 중학교 학생 200명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자, 만족도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계급. 여기죠, 여기. 여기에 해당되는 거. 계급에서의 두 중학교의 학생 수의 차를 구하래요. 누가 더 많습니까? 상대 도수가 B중학교가 더 많아요? B중학교가 많습니까? A중학교가 더 많죠. 상대 도수는. 그치? 자, A중학교는 상대 도수가 얼마니? 0.3이야? 요거 한 칸에 얼마씩 해놨어요? 얘네는? 요거 한 칸에 얼마씩 해놨습니까? 보세요. 0.01씩 해놨지, 그지? 자, 얘는 0.25에서 하나, 둘, 세 칸 올라갔죠? 그래서 얼마야? A중학교는 0.28이 되는 거야. A는 0.28이 되는 거야. 그리고 B는 얼마예요? 0.2에 해당되죠, 그죠? 그지? 자, 내가 여기에 이제 학생 수를 구해 볼게. 자, 학생 수는 어떻게 구한다? 전체 학생, 여기에 해당 학생 수는 비율에다가 전체 학생 수를 곱해준다고요. A는 몇 명이라고? 100명이래. 몇 명이다? 28명이야. B는 전체가 몇 명이라고? 200명이야. 그지? 얼마예요? 40명입니다. 그죠? 도수로 봤을 땐 누가 더 많아요? B가 더 많어. B가 더 많다고 해서 B 중학교는 여기를 굉장히 선호하는구나 이게 아니야. 알겠어요? 도수는 이렇게 다르지만 A 중학교는 우리가 보니까 여기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지, 그치? 그치? 그게 틀리잖아. B 중학교는 여기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여기는 근데 인구가 더 많대요. 그럼 두 중학교의 학생 수는 차이가 몇 명이다? 12명 이렇게 나가있지, 그치? 야, 대답 안 할래? 자, 두 번째, 두 중학교 중에 만족도가 60점 미만인, 60점 미만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계급 3개, 그치? 비율이 더 높은 학교는 어느 곳인지 말하래. 자, 그러면은 내가 상대 도수의 값을 3개를 다 알아봐야겠죠. A부터 알아볼게요. A부터. 여기 얼마예요? 0.04. 그리고 여기는 0.18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했지 0.28. 그지? 자, A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60점 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야? 다 더하면 되지, 그지? 띡 해서 얼마다? 0.5네요. 절반에 해당되네. 그지? 자, B 가볼게요, B. 자, B 학교 같은 경우에는 30점, 여기 얼마예요? 0.03이네. 그리고 40에서 50은 0.12죠. 그지? 0.12 여기 두 칸이지. 그리고 여기 0.2지. 마지막. 자, 그래서 다 더해주면 얘는 0.35, 즉 35% 정도가 60 미만이라는 거야. B중학교는. 됐죠? 그럼 누가 더 학생의 비율이 크다는 겁니까? A가 더 크다는 거죠. 그치? A가 만족도가 좀 낮나 봐. 그러면 두 중학교 중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는 어디? B 중학교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점수가 더 높잖아. 이거를 도수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B중학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A중학교 학생들은요, 여기가 50명이고요. B중학교 학생들은요, 이거 35명이니까 여기 70명 나온다고. B중학교가 더 많이 안 좋아하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전체에 대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두 중학교가 전체 학생 수가 똑같이 100명, 100명이야. 그럼 B중학교가 70명이니까 더 안 좋죠. 안 좋게 보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상대도수를 이용해서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계산만 잘 하시면 되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는 151쪽까지 진행을 151쪽까지 진행을 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지? 그리고 저기 뭐야, 경민이는 수요일날 못 오지? 네. 아, 저 이번 주 수요일 올수 있어요. 아, 올 수 있어?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수요일까지 거기 해오세요. 가도 돼. 고생했어.